23번입니다. 자, 루트가 있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의 극한이죠. 자, 우리가 루트 속에 2차가 있을 때는 공식을 알고 있나요? 이 루트 바로 n제곱의 개수 4죠. 분의 앞에 있는 1창의 개수에서 뒤에 있는 1창의 개수를 빼주면 되는데 뒤에 1창의 개수가 없네요. 그죠? 따라서 얼마가 된다? 바로 4분의 3이 바로 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거 우리 공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원칙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분모를 무엇으로 보고 1로 보고 유리화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루트 4n 제곱 플러스 3n 자, 플러스 루트 4n 제곱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럼 분자는 합차가 되니까 자 제곱해버리면 합체해버리면 루트가 벗겨지니까 4n 제곱 4n 제곱 없어지고 남는 것은 3n에다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이놈의 바로 뭐가 된다? 극한값이 되고 바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되겠죠. 그러면 최고창의 개수만 알면 되니까 3n과 1 같은 거 마이너스 1은 무시해도 되니까 루트 4n 제곱이 얼마입니까? 2n이 되고 뒤에 부분도 루트 4n 제곱이 2n이 되겠죠. 그리고 분모가 3n이 되어서 4n분의 3n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nn 약분이 되어서 바로 4분의 3이 된다는 거 다 알고 있겠죠. 간단한 문제는 여러분들 실수하면 안 되겠습니다. 23, 24번입니다. 자, 미분계수 값을 구하라겠습니다. 지수함수와 곱해져 있으니까, 맞죠? 미분을 간단하게 분미분을 처리해도 되지만, 지수함수가 곱해져 있으면 2의 x제곱은 그대로 두고, 한 번 그대로 적어야 되겠죠? 2 sin x 플러스 코사인 x 맞나요? 이제 미분해서 적어주면 됩니까? 바로 2 코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가 되겠네요. 자, 따라서 갈로 부분을 조금만 정리해 보면 2 사인 x와 사인 x를 빼면 사인 x가 되고 여기는 코사인 x는 3 코사인 x가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곱미분을 이용해도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알아두기 바랍니다. 2의 0제곱은 1이죠. 사인 0은 얼마가 됩니까? 0이 되고 코사인 0은 1이 되니까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f 프라임 0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는 거 간단하게 처리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거 여러분들 절대로 실수하면 안 되는 거 다 알죠? 25번입니다. 급수 문제가 되네요. 그죠? 자, 급수 문제가 됐는데 이 급수가 수렴한다. 수렴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수렴하면 이 시그마 뒤에 있는 일반항이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일반항의 극한값이 0으로 가네요. 그죠? 자, 그럼 결론적으로 적어 본다면 리미터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an 마이너스 2n제곱 플러스 1분의 2의 n제곱 플러스 1을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얘가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뒤에 부분은 등비수열의 극한이 되잖아요. 공비가 모두 다 2로 똑같죠. 공비 센 놈이 가장 대빵이니까 따라서 이런 상수는 무시해도 되고 2의 n제곱과 2의 n제곱이 약분이 되면 얘는 어디로 간다? 2로 수렴하죠. 따라서 뒤에 부분이 2로 수렴하기 때문에 리미트 a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2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이 a는 어디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2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꼴이 되겠죠. 그리고 물어보는 것도 또한 등비수열의 극한이 되죠. 그러면 요 3은 뭡니까?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분모는 2의 n제곱에 바로 배수가 1이 되고
분자는 2의 n제곱을 다 약분한다고 봐도 되겠죠. 따라서 2로 가고 여기는 2의 n제곱 곱하기 2니까 2의 n제곱이 이렇게 약분이 된다고 본다면 2로 가기 때문에 10으로 가겠네요. 그죠? 따라서 1분의 12가 되어서 간단하게 극한값이 얼마가 된다? 1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되죠? 26번입니다. fx는 지수함수, gx는 로그 함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극한값이 0일 때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분모가 어디로 가나요? 0으로 가죠. 0으로 가는데 0으로 수렴하네요. 그죠? 0으로 수렴합니다. 그러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되겠죠. 따라서 바로 연속인 함수이기 때문에 극한값은 뭐가 똑같다? 함수값과 똑같기 때문에 바로 fe-ge가 얼마가 되어야 된다? 0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a의 2제곱 마이너스 대입하죠. 자, 2배의 로그 b의 2가 되겠죠. 얘가 0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a의 2제곱에 자, 로그 b의 2는 뭡니까? 바로 밑변환 공식에 의하여 뭐가 된다? 바로 ln b가 되겠죠. ln b분의 2가 되겠네요. ln b분의 2다. 얘가 0이기 때문에 A의 2제곱은 ln B분의 2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이거죠. 그리고 얘는 미분계수의 정의니까 어떻게 보면 된다. 요 fx, gx를 하나의 함수로 본다면 요 네모 함수를 뭐해서 미분해서 x 자리에 얼마를 2를 대입한 값이 바로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fx와 gx를 각각 미분하면 되겠죠. a의 x제곱 미분하면 a의 x제곱에 자 ln 밑수를 곱해줘야 되고 마이너스 자 2배에 자 로그 b의 x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여러분들 밑변환 공식을 잠깐 본다면 로그 b분의 로그 x 이렇게 봐도 이렇게 보면 되겠잖아요. 그런데 이왕이면 ln으로 고쳐주는 게 낫겠죠. 그죠? ln으로 고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얘는 ln b분의 ln x로 보면 결론적으로 ln b분의 1이 상수니까 2배의 ln b분의 1로 보면 되고 ln x를 미분하면 되니까 ln x를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x분의 1이 되겠죠. 그죠? 여기에다가 x 자리에 얼마를 대입한다? 2를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의 2제곱이 되고 x 자리에 바로 2를 대입하니까 ln a 마이너스 자, 그러면 x 자리에 2를 대입하면 2 곱하기 ln b분의 2가 되겠네요. 요 값이 얼마다? 0이다. 0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 두 개를 연립을 이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ln b분의 2가 a의 2제곱이니까 얘가 바로 뭐가 된다? a의 2제곱이 되고 a의 2제곱은 뭐가 됩니까? 양수니까 없어져도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ln a는 이하하면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의 값은 2의 2분의 1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A를 찾았으니까 B를 찾기 위해서 여기에 그대로 A 자리에 2의 2분의 1을 대입하면 이거의 2제곱이 바로 뭐가 된다? ln B분의 2가 되고 이 2가 약분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ln B는 얼마 된다? 2분의 2가 돼. 2분의 2가 되겠네요. 그러므로 B의 값은 어떻게 된다? 2의 2분의 2제곱이 되어서 이 두 개를 뭐해라? 곱해달라. 그럼 2의 2분의 1제곱과 2의 2분의 2제곱이니까 지수를 더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2의 2분의 3제곱이 이 문제의 바로 정답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을 미분해서 x 자리에 2를 대입한 미분계수가
0이 된다는 것을 이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27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의 점 A는 자 0,1이죠. 여기 위치가 바로 1입니다. 반지름이 1이니까 바로 이 원은 X축에 접하겠네요. 자, 그리고 원점을 지나고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 요 각이 세타입니다. 그 직선이 바로 원과 만나는 점을 P라고 했을 때, 요 각이 3분의 세타일 때, 요 삼각형의 넓이를 F 세타로 할 때 극한값을 구해달라. 즉, 요 삼각형의 넓이를 세타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 줘야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삼각형에 대한 요 각 하나만 알고 다른 변의 길이는 모르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는 동영으로 보면 요 삼각형이 이 원 위에 있잖아요. 그죠? 이 원주각 3분의 세타와 어떻습니까? 요 X축이 이 원과 접하기 때문에 요 각 있죠, 요 각. 요 각이 바로 얼마입니까? 3분의 세타라는 것 알고 있죠. 맞습니까? 따라서 요 삼각형의 요 POQ가 바로 어떻게 된다? 요 부분이 세타니까 요 각은 얼마가 된다? 3분의 2 세타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삼각형이 원에 이렇게 안에 내접하고 있을 때 이 접선과 요 삼각형의 OQ가 이루는 각은 요 현에 대한 OQ에 대한 원주각 3분의 세타와 같다는 걸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P점은 원 위에 있는 점이고 이 Y축의 요 길이가 바로 뭐가 됩니까? 바로 지름이 되니까 그죠? 이 부분이 바로 뭐다? 수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가 있나요? 자, 이 부분도 수직인데 여기도 수직인데 얘가 세타고 요 부분을 공통으로 갖고 있으니까 직각의 바로 점이 되잖아요. 그죠? 직각의 점이 되고 직각의 점이 되니까 요 부분이 세타가 되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면 요 삼각형에 대한 접선이 되니까 이 세타가 바로 이 세타가 된다는 것을 방금 이 삼각형에서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겠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빗변의 길이가 2이기 때문에 맞나요? 이 OP의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사인 셋 2, 두 배의 빗변이 2니까 두 배의 바로 사인 세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럼 한 변을 바로 사인으로 표현했고 그러면 끼인각이 3분의 2 세타가 있으니까 여기도 3분의 세타가 있지만 자 PQ에 보다는 우리가 OQ를 구해볼까요? 물론 PQ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3분의 세타가 바라보고 있는 변이니까 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되겠죠. 따라서 OQ의 길이를 무엇으로 나누면 사인 3분의 세타로 나누면 바로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지름이 되니까 바로 2가 되겠죠. 그러므로 OQ를 뭐로 표현할 수 있다? 두 배의 사인 3분의 세타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OQ까지도 우리가 구해냈잖아요. 그죠? OQ까지도 구해냈으니까 두 변과 끼인각이 있으니까 뭘 이용하면 된다? 2분의 1 AB 사인 세타를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겠죠. 2분의 1 곱하기 한 변이 2 사인 세타 맞나요? 2 사인 세타. 자, 그리고 또 다른 변이 여기 있는 2 사인 3분의 세타. 그리고 양변 두 변 했고 끼인 각이니까 끼인 3분의 사인 3분의 2 세타가 바로 이 삼각형의 넓이 바로 F 세타가 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얘를 무엇으로 나눈다? 바로 세타 세제곱으로 나누니까
짝을 맞추기 위해서 각각 세타, 세타, 세타를 이렇게 짝을 맞추어 주면 되겠죠. 따라서 리미터 세타가 0보다 큰 쪽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2분의 1은 살려두고 자 어떻게 됩니까? 요놈과 요놈이죠. 세타가 0으로 갈 때는 사인 세타는 거의 뭐와 같다? 세타와 동일하다.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1이니까 여기는 2가 되겠죠. 그럼 여기도 2가 하나 있고 세타분의 사인 3분의 세타는 뭐가 되겠습니까? 3분의 1이 되고 세타분의 사인 3분의 2 세타는 3분의 2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2가 약분되면 결론적으로는 얼마 된다? 9분의 4라는 극한값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가 되겠네요. 아시겠나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처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요 OP의 길이를 구할 때 이렇게 구하는 게 가장 간단하지만 자, 중심에서 P까지 연결해 보세요. 그럼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으면 요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 되죠. 그러면 꼭 이등변 삼각형이면 밑변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수직이 되면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지죠. 그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가 수직이고 점이니까 여기가 수직이면 요 각이 얼마입니까? 바로 세타가 되니까 마찬가지로 이 각도 세타가 된다는 거. 맞죠? 그러면 O에서 여기 뭐 수술의 발이 H라면 OH 길이는 여기가 1이니까 마찬가지로 여기가 사인 세타가 되죠. 그럼 얘도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도 사인 세타가 되어서 이 사인 세타를 이렇게 찾아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28번입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자, 한번 적어 봅시다. 자, 일단 AB원의 길이가 요 길이가 2라고 했죠. 요 길이가 2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B1, C1 요 전체 길이가 루트 3이에요. 루트 3. 자, 그리고 C1, D1이 자, 1인 지금 이게 바로 여기가 직각 2분의 파인 직각인 사다리 꼴이라고 했죠. 따라서 사다리 꼴이니까 C1도 각이 몇 도가 되겠나? 바로 90도 2분의 파이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사다리 꼴이면 여러분들이 먼저 해볼 일이 뭐냐면 이 D1에서 이 AB1 밑으로 수선의 발을 그으면 얘가 직사각형이 되겠죠. 따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길이도 1이 되고 이 길이도 1이 되면서 여기도 수직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 수선을 내리는 것도 루트 3이 되니까 바로 1대 루트 3에 의해서 얼마?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빗변이 이고 여기가 1이니까 이 각 A가 몇 도가 된다? 60도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맞나요? 자, 그런데 보면 AB1도 길이가 2가 되고 AD1도 길이가 2가 되면서 이 각이 60도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어디를 D1과 B1을 이어주면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죠. 2와 2가 같으면서. 그런데 각이 60도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길이도 얼마가 되는 2가 되는 정삼각형이 되겠네요. 정삼각형. 맞습니까? 자, 그러면 정삼각형이 되면 이 원은 바로 이 정삼각형의 바로 외접원이 되니까 정삼각형은 어떻습니까? 외심과 내심과 무게중심이 어떻다? 자, 한 점에서 일치하겠죠. 그래서 이 점이 바로 뭐가 된다? 바로 무게중심이 되겠죠. 내심과 외심과 바로 무게중심이 일치하죠. 그죠? 이해되나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 무게중심과 B1을 연결해도 어떻습니까? 바로 B1을 연결할 수도 있고, 자, A와 무게중심도 연결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각이 얼마가 된다? 30도, 30도가 되겠네요. 30도, 30도. 여기도 얼마가 된다? 30도, 30도가 되겠죠. 그러면 이쪽 각도 얼마가 되고 30도가 될 것이고. 자, 그러면 얘가 지금 무게중심이니까, 그죠? 무게중심이고 내심과 외심과 무게중심이 일치하니까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한다면 이원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이 무게중심과 이원까지도 연결해주면 여기가 직각이잖아요. 그죠? 여기가 직각이기 때문에 A와 E1 이게 바로 뭐가 된다? E1에 바로 외접원에 바로 뭐가 된다? 지름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도 어떻게 된다? 60도가 되고 여기도 60도가 되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중심각이 60도로 갔기 때문에 B1, D1 이 호의 길이와 D1, E1의 이 호의 길이도 같고 또 D1과 E1을 연결하면 어떻죠? 이 현의 길이도 어떻다?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맞습니까? 또는 잘 보면 여기가 지금 120도가 되고 여기가 60도가 되면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각각 30도, 30도, 30도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얘가 지름이니까 이 전체도 몇 도가 된다? 90도가 되니까 정확하게 지름이 맞죠. 그죠? 지름이니까 90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삼각형과 이 삼각형도 바로 정삼각형이 다 되겠죠. 따라서 이 D1과 요 무게중심과 B1의 길이와 여기 E1, B1과 D1, E1이 모두 다 같은 요 사각형이 마름모가 되어버리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림을 생각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항의 넓이는 이 두 개의 넓이를 구하는데 이 부분은 활골의 넓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부채꼴에서 정삼각형 넓이를 빼도 되지만 이 현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의 넓이와 이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된다? 이 활골의 넓이는 동일하니까 우리는 바로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가 바로 무엇이 되겠다? S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바로 C1과 E1의 길이만 구해주면 바로 첫째 항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C1과 B1의 이 전체 길이가 얼마다? 루트 3인데, 맞죠? 요 길이만 빼주면 되겠죠. 자, 이 길이는 바로 뭡니까? 요 부분이 마름모가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D1과 G1 요 길이와 똑같죠. 자, 그러면 얘는 무엇입니까? 이 정삼각형의 높이에 바로 2대 1이니까 바로 뭐다? 3분의 2배를 한 게 바로 요 반지름의 길이가 되는 거죠. 따라서 정삼각형의 높이는 2분의 루트 3의 한 배의 길이잖아요. 그죠? 한 배의 길이인데 요게 2대 1이니까 다시 3분의 2배를 해주면 되겠죠. 그죠? 따라서 요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가 된다? 3분의 얼마가 된다? 2 루트 3이 되겠죠. 따라서 3분의 2 루트 3이 되니까 C1과 E1의 길이는 루트 3에서 얼마? 2분의 얼마? 3분의 요 길이를 빼주면 되니까 3분의 2 루트 3을 빼면 되니까 바로 3분의 루트 3이 바로 이 길이가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따라서 우리가 이 부분의 전체 자 모든 빗금친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 1-r분의 초항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첫 번째 항은 바로 2분의 1 곱하기 삼각형 넓이로 가면 되니까 자 밑변 1에다가 높이 얼마가 된다? 3분의 루트 3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6분의 루트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항의 바로 넓이가 되겠죠. 6분의 루트 3.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린 다음에 바로 1대 루트 3대 2 이런 걸 이용하여서 여러분들 이 넓이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공비를 찾아야 되겠죠. 자, 공비를 찾아야 되는데
다음 그림을 그릴 때도 우리가 중간 부분을 보면 B2, C2, 이 B2, C2와 C2, D2가 몇 대 몇이다? 루트 3대 1로 같은 비율. 여기도 루트 3대 1인데 여기도 루트 3대 1의 비율로 자, 닮음을 형성하면서 같은 그림을 그려 두었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바로 무엇을 이 첫 번째 도형과 두 번째 도형의 닮음을 찾으면 닮은 비를 찾으면 공비를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이 안에 있는 이 작은 원과 이 바깥에 있는 큰 원이 보면 어디에서 점 A에서 맞죠? 바로 내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접하고 있는 상태. 맞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그림을 어떻게 축소했느냐 하면 A, B1의 길이와 A, B2의 길이를 어떻게 B1에서 B2만큼 축소를 했잖아요. 그죠? 맞나요? 그러면 A, B1과 A, B2 사이를 뭐로? 공비로 생각해도 되겠죠. 공비로 이 닮은 비를 가지고 공비를 찾아낼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AD1이 AD2로 축소했다고 보면 되니까 이쪽 라인으로 공비를 찾아도 되겠네요. 이해되나요? 맞나요? 자, 또한 보세요. E1, B1과 E1, B1이 E2, B2로 또 축소되었으니까 이렇게 공비를 찾아도 되고 C1, B1과 C2, B2가 또 축소되었으니까 공비를 찾아도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런데 뭐 어떤 걸 찾아도 되겠지만 우리가 일단 원위에 있는 점들을 한번 잘 관찰해 보면 여기에서 A와 E1이 바로 뭐가 됩니까? 지름이 되었죠. 지름이.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E1까지 꺼보면 바로 여기가 90도이기 때문에 이 선이 바로 큰 원의 지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B2 각도 뭐가 되기 때문에 직각이 되기 때문에 바로 AE2가 E1의 작은 원의 지름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큰 원의 바로 중심은 바로 여기 이 정도에 있을 거고 작은 원의 중심은 한 이 정도에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그림이 어떻게 돼 있다? 바로 A를 기준으로 모두 다 축소가 돼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되나요?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어디에 또 선을 그을 수 있냐 하면 이 C2가 이 큰 원 위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A와 C2를 연결한다면 바로 C1도 이 직선 라인에 바로 위치에 놓이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AC1의 길이와 AC2의 길이를 또 닮음을 이용해서 찾아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에서는 공비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자,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 각이 전체가 정삼각형이 돼서 60도가 되었잖아요. 그죠? 그럼 이 부분이 지금 몇 도가 됩니까? 이 부분이 바로 30도가 되니까 우리가 30도가 되는데 A, B1의 길이는 2가 돼 있고 2가 돼 있고 맞나요? 맞죠? 2가 돼 있고 자 그리고 B1, C1이 얼마였죠? 루트 3이었어요. 루트 3. 그러면 이 큰 삼각형으로 보면 요 각을 이 전체 요 큰 각을 우리가 이 각을 본다면 이 각을 알파로 둔다면 자 2대 루트 3이 되니까 탄젠트 알파 값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탄젠트 알파라는 것은 바로 2분의 루트 3이라는 것을 일단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2대 루트 3이면 A에서 C1까지의 길이는 2대 루트 3이니까 이 길이는 바로 얼마 된다? 루트 7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길이가 루트 7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자, 요 길이만큼 축소했고, 또, 루트 3대 1로 축소했으니까,
요 A와 B2의 길이를 만약에 우리가 2K라고 둔다면, 2K라고 둔다면, C2에서 B2까지는 무엇으로 둘 수가 있습니까? 루트 3K로 둘 수가 있겠죠. 일정하게 바로 축소했으니까. 맞나요? 그러면 A에서 C2까지는 어떻게 된다? 루트 7K로 둘 수가 있겠죠. 루트 7K. 그럼 결론적으로 요 K가 바로 뭐가 됩니까? K가 닮은 B가 되는 거죠. 루트 7 대 루트 7K. 아니면 루트 3 대 루트 3K. 2 대 2K. 이렇게 돼서 K가 바로 이 큰 직각삼각형과 작은 직각삼각형의 무엇으로 닮음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K에 대한 바로 뭡니까? 하나의 식만 나타내면 되겠죠. 그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요걸 나타낼 수가 있느냐면 이 각을 아니까 각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어떤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이용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가 큰 원의 중심이고요. 큰 원의 중심이면 자, A에서 요 중심을 O라고 할까요? 그럼 요게 반지름을 R로 둔다면 이 O에서 이 C2까지의 길이도 뭐가 되겠습니까? R이 되겠죠. 그러면 A와 C2는 뭐가 된다? 현이 되겠네요. 현이 되니까 O에서 어디로? 여기에서 수선에 반을 끄면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길이가 같으니까 A에서 요 수선의 발까지 걷는 것은 루트 7K의 바로 반이니까 2분의 루트 7K로 볼 수가 있고. 맞죠? 자, 그런데 그러면 R과 반지름과 요 변의 길이가 나왔으니까 요각 있죠, 요각. 요각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전체 알파에서 얼마를 30도를 빼면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알파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고 30도는 특수각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요 점에 대한 코사인 값을 적용해 보면 코사인 얼마에서 요것은 알파 마이너스 30도잖아요. 그죠? 알파 마이너스 30도. 맞나요?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30도가 바로 R분의 얼마로? 2분의 루트 7K로 둘 수가 있겠죠.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이해되나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처리하면 요 놈은 무엇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여 코사인의 법칙이 아니라 코사인의 덧셈 정리를 이용하여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코사인 알파, 코코마 신신인데 코사인 알파, 코코마 신신이지만 코사인 30도 플러스일 때 코코마니까 마이너스면 플러스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사인 30도로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있잖아요. 자, 그러면 탄젠트 알파를 아니까 우리는 사커탄 중에 하나만 알면 나머지 두 개를 구할 수 있죠. 무엇을 이용하여 구하면 되겠다? 직각삼각형을 이용하여 구하면 되겠죠. 자, 알파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바로 여기는 얼마가 된다? 루트 7이 되어서 코사인 알파는 얼마입니까? 루트 7분의 2가 되겠네요. 루트 7분의 2. 자, 코사인 30도는 첫 번째 거니까 2분의 루트 3. 자, 사인 알파는 루트 7분의 루트 3이네요. 루트 7분의 루트 3. 사인 30도는 어떻게? 2분의 1로 나타내면 되겠죠. 자, 따라서 이것을 계산하면 얼마 됩니까? 분모는 2루트 7분의 분자가 2루트 3의 루트 3이니까 얼마가 된다? 3루트 3이 되겠습니다. 자, 이 값이 바로 이렇게 된다는 말이겠죠. 그럼 얘가 바로 얼마가 된다? 2루트 7분의 3루트 3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요 반지름은 얼마가 됩니까? 요 반지름은 여기서 우리 구해놨잖아요. 얼마로?
3분의 2 루트 3으로 구해 놓았죠. 그죠? 따라서 요 R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되겠다. 요 R 자리에 반지름을 우리가 구해 놨으니까 3분의 얼마? 2 루트 3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이걸 가지고 K 값을 찾으면 되겠네요. 자, 크로스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루트 7과 2 루트 7은 2가 약분되면서 7K가 될 것이고 여기는 3이 약분되면서 2와 루트 3, 루트 3, 3이니까 6이 되겠죠. 그죠? 6이 됩니다. 따라서 K 값이 얼마 된다? 7분의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이해되시나요? 바로 요 K가 바로 뭐가 된다? 바로 이 두 도형의 닮은 비가 되니까 바로 닮은 비가 7분의 6인데 지금은 넓이를 계산해야 되니까 바로 공비는 얼마가 돼야 된다? 자, 요거의 제곱이니까 49분의 36이 되면 되겠네요. 이해되시나요? 자, 따라서 여기에 1-R이 들어가면 되니까 R이 49분의 36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분모 분자에 49를 곱해주면 여기는 49-36이 되고 여기는 6분의 얼마가 됩니까? 6분의 49 루트 3이 되겠죠. 자, 49-13이 얼마입니까? 바로 36이 바로 13이 되나요? 13. 자, 따라서 6과 13을 곱하면 78이 되나요? 78분의 49 루트 3이 바로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78분의 49 루트 3.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공비를 구할 곳은 많지만 가장 여러분들이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요 삼각함수와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요각을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바로 탄젠트 알파를 우리가 값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처리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고 풀어주기 바랍니다. 바로 이 그림은 점 A를 기준으로 모두 다 축소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죠? 어떤 변의 길이 B가 바로 닮은 B가 된다는 걸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29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중심이 O이고 자,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 8이 되는 이런 자, 부처꼴이 있죠. 여기가 수직이고 2분의 파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자, 호 AB 위에서 점 C에서 자, B에서 OC에 내린 수선의 발. 이 수선의 발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 OC와 이 BD는 요 안에 있는 작은 원에 대한 바로 뭐가 됩니까? 접선이 되네요. 그죠? 마찬가지로 지금 E에서 O까지도 어떻습니까? E에서 O까지도 지금 접선을 그어 두었잖아요. 그죠? 자, 그런 말을 설명해 두었는데 COE가 지금 뭐냐면 COE 요각이죠. 요각. 자, 요각에 대한 지금 코사인 값이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각을 우리가 세타로 한번 해볼까요? 세타. 이 각을 세타, 알파로 하겠습니다. 알파. 자, 알파면 이 코사인 알파가 25분의 7일 때 사인 AOE 바로 AOE 요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요각. 요각을 지금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자, 이 각에 대한 사인 값을 알기 전에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접선이 지금 몇 개 나오죠? 접선이 세 개나 나오잖아요. 이것도 접선이고 여기도 접선이고 자, 바로 접선 문제가 되는 거예요. B에서도 여기까지도 지금 뭐가 됩니까? 접선이 됩니다. 그런데 접선이 원에 대한 접선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원에서 접선까지 그으면 수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처꼴도 하나의 원의 일부분 아닙니까? 그 원 안에 이 작은 원이 내접해 있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로
이 원의 중심에서 이 큰 원과 작은 원이 만나는 이 접점이 있겠죠. 그죠? 접점까지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원의 중심과 이 접점과 이 작은 원의 중심이 있겠죠. 그죠? 이 점하고는 뭐가 됩니까? 한 선 위에 존재한다는 거 많이 풀어봤죠. 그래서 이 작은 원의 중심을 먼저 잡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바깥에 이 작은 원에 대한 뭐가 존재한다? 지금 접선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항상 접선이 나오면 어떻게? 접점 연결 수직이죠. 여기도 접점 연결 수직이죠. 맞습니까? 이렇게 먼저 그어 놓으면 여기가 수직이 되고 여기가 수직이 되면서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지금 같잖아요. 반지름으로. 그러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이 되죠. 그러면 사실 어떻습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도 똑같고 요 각이 서로 몇 등분한다? 2등분 하겠네요. 그죠? 2등분. 그러면 요 각을 우리가 조금 전에 무엇으로 알파로 표현했는데 각을 2등분 하니까 각각 알파로 둔다면 그죠? 맞나요? 요 각이 바로 뭐가 된다? 2알파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리고 요 지금 BD도 바로 수직이 되니까 그죠? 맞죠? 맞습니까? 어디에? 여기서도 어떻게? 이쪽으로 접선까지 뭐 할 수 있다? 그어버리면 조금 그림이 안 맞지만 자, 요렇게 그어버리면 여기도 뭐가 된다? 수직이 되겠죠. 그러면 보세요. 요 OC와 요 BD를 보면 그죠? BD를 보면 여기도 수직, 여기도 수직, 여기도 수직이고 얘도 수직이 되면서 이 모두 다 얘가 반지름 RRR이잖아요. 그죠? 그럼 요 사각형이 뭐가 된다? 바로 정사각형이 되겠네요. 따라서 이 부분도 R이고 이 부분도 R이 되는 거예요. 정사각형이 되는 거죠. 정사각형. 맞습니까? 자, 이럴 때 우리가 먼저 하나 알 정보가 이 반지름이 8이니까 이 O에서 이 접점까지도 8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도 R이잖아요. 그죠? 얘도 R. 그러면 O에서 요 중심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8-R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니까 직각삼각형이잖아요. 직각삼각형. 맞나요? 그러면 1대 1대 루트 2 형태가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따라서 8-R은 바로 얼마가 된다? 바로 1대 1대 아니죠. 선생님이 말 잘못했네요. 여기가 R이고 여기가 R인데 8-R은 이 길이까지가 8-R 아닙니까? 그죠? 맞나요? 그러니까 R을 바로 여기서는 처리할 수가 없고 우리가 그러면 요 각을 이용해 줘야 되겠습니다. 저 이렇게 접선이 나왔으니까 삼각형에 바로 뭘 이용하라? 합동을 항상 이용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각이 알파로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맞죠? 자, 그러면 먼저 여기가 코사인 2알파니까 코사인 2알파를 가지고 이 알파에 대한 정보를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코사인 2알파는 코사인 2알파는 코사인 플러스 코사인 알파 플러스 알파니까 그 선 정리를 이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로 표현할 수 있고 얘는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2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1로도 표현할 수 있고 또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알파로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어떻게 말하면 셈 정리를 이용하지만 코사인의 바로 뭐가 됩니까? 2배가 공식이 되는 거죠. 2배가 공식. 맞나요? 자, 참고적으로 사인 2알파는 어떻게 됩니까? 돌싱코 되나요? 돌싱코 이렇게 2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그러면 탄젠트 2알파는 어떻게 됩니까? 원래 덧셈 정리가 1마 탄탄분의 탄부탄이니까
자, 탄젠트 제곱 알파분의 2 탄젠트 알파로 이렇게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알아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지금 얼마이기 때문에 얘가 어떤 걸 이용해도 되는데 얘가 25분의 7이므로 25분의 7이므로 자, 2 사인 제곱 알파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바로 25분의 25에서 7을 뺐으니까 18이 되겠죠. 18. 되겠나요? 따라서 2와 18을 약분하면 9가 되어서 사인 알파는 플러스 마이너스지만 각이 예각이니까 바로 얼마로? 5분의 얼마로? 5분의 3으로 나타낼 수가 있나요? 5분의 3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그러면 사인 알파가 5분의 3이니까 이제 요 삼각형을 보면 자, 색깔을 바꿔준다면 요 삼각형으로 보면 되겠죠. 요 삼각형. 요게 직각삼각형이니까. 맞나요? 자, 그러면 사인 알파가 5분의 3이니까 사인 알파는 빗변분의 높이니까 8 마이너스 r분의 바로 r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정리해보면 5r이 24 마이너스 3r이 되고 넘어가면 8r이니까 8로 나누어주면 바로 이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다?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 3이 돼버리면 자, 얘가 3이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3이잖아요. 3. 그리고 여기가 얼마가 됩니까? 바로 5가 되는 거. 8 마이너스 r이었으니 5잖아요. 그러면 요 부분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이 전체가 4가 돼야 되죠. 3, 4, 5니까 5에서 요 길이까지가 바로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맞나요? 자, 그리고 BOB도 길이가 8이잖아요. 그죠? 8이 되고. 자, 그런데 물어보는 것은 AOE입니다. AOE. AOE. 자, AOE를 우리가 AOE의 각을 조금 복잡하지만 여기를 내가 지금 구하는 세타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바로 지금 여기 물어보는 것은 사인 세타의 값을 물어보는 꼴이 되는 거죠. 사인 세타.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요 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려면 보세요. 잘 보면 요 여기가 알파지만 이 전체는 세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요 길이 1을 찾았기 때문에 여기가 8이면 요 직각삼각형이 하나 또 나오겠죠. 요 직각삼각형. B와 O와 여기 직각삼각형, D와의 직각삼각형을 구해보면 직각이니까 여기에서 요까지가 맞나요? 바로 요 각을 만약에 뭐라고 예를 들어서 뭐 A라고 한다면 스몰 A라고 한다면 여기서 바로 무엇을 코사인 A가 얼마 됩니까? 코사인 A가 바로 8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맞나요? 코사인 A가 8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요 각을 우리가 감마라고 둔다면 요 세타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나요? 요 세타는 사인 전체 90도 2분의 파에서 누구를 빼면 된다? 감마를 빼면 되겠죠. 감마를. 그럼 결론적으로 코사인 감마로 바꿀 수가 있겠네요. 그죠? 코사인 감마로 바꿀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코사인 감마를 또 뭐로 바꿀 수 있냐면 요 감마는 우리가 여기 A라는 각의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A에서 누구를 빼면 되겠습니까? 2알파를 빼주면 되겠죠. 따라서 코사인 A에서 2알파를 빼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자, 여기 A에서 알파 2개를 빼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되나요? 그럼 우리가 뭘 이용할 수가 있나요? 코사인 A의 값을 알 수가 있으니까 바로 코사인 덧셈 정리를 이용하면 자, 코코마 신신인데 코사인 A, 코사인 2알파 이제 플러스가 되고
sin A, sin 2알파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코사인 A는 얼마입니까? 8분의 1이 되고, 맞죠? 자, 코사인 2알파는 어떻게 됩니까? 25분의 7이 되겠죠. 25분의 7. 그리고 사인 A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코사인 A가 8분의 1이면 또 직각삼각형을 그려보면 8분의 1이니까 여기가 A면 여기는 루트 88이 64에서 1을 뺐으니까 63이 되니까 사인 A는 8분의 루트 63이죠. 8분의 루트 63입니다. 근데 63은 어떻게 됩니까? 7, 9, 63이니까 3 루트 7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3 루트 7. 그리고 사인 2알파를 구해야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자 여기가 2알파일 때 그러면 코사인이 25분의 7이 되니까 25분의 7이 되니까 여기는 루트 25의 제곱 625에서 77이 49를 빼면 되겠죠. 자 625에서 77이 49를 빼면 얼마가 됩니까? 5에서 9를 빼면 6이 되고, 자, 1에서 4를 빼면 7이 되고, 그러면 루트 576이 되는데, 루트 576이 바로 얼마다? 24죠, 24. 따라서 사인 2알파는 25분의 24가 되는 거죠. 25분의 24. 되겠나요? 그럼 얘만 정리해주면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8 곱하기 25가 되고, 됐나요? 분자는 7 플러스 3 곱하기 24가 얼마죠? 3, 42에 72가 되나요? 따라서 72의 루트 7이 바로 이 사인 세타의 값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8 곱하기 25가 얼마입니까? 8 곱하기 25가 바로 200이 되는 거죠. 200. 맞나요? 200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P 값은 얼마죠? 200분의 7이 되고 Q 값은 200분의 72가 되는데 200배 하라고 했으니까 200배를 해서 200분의 7과 200분의 72를 더한 것을 200배 하니까 200으로 약분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 문제의 정답은 79가 바로 이 문제의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산이 조금 복잡했지만 꼭 기억할 거 싹고탄 중에 하나만 알면 나머지 각을 구할 수 있다는 것과 자 여기 이배각 공식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배각 공식은 교과 과정에 없는 내용이지만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충분히 찾아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문제는 먼저 접선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접선이 나오면 합동 조건을 사용해라. 그래서 이 반지름을 구해놓고 처리해보면 여기 안에서 각이 여러 가지 각이 나오지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각을 다 정보를 찾아 놓으면 충분히 이 사인 세타를 직접 구하지 않고 2분의 파에서 여기가 반말을 빼어서 처리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각 조정만 조금 해주면 맞죠? 어떤 각과 어떤 각을 더하거나 빼면 되는지를 조금 생각해 보면 쉽게 처리할 수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너무 조바심 갖지 말고 다시 한번 못 푼 친구들은 이 각을 잘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30번입니다. 자, x의 0보다 큰 쪽에서의 함수 f가 다음과 같이 지수 함수 두 개로 구간별 함수로 정의되어 있죠. 하나는 정가함수고 하나는 감수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한다고 하네요. 그죠? 자,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뭐라고? 주기함수 형태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곱해져 있으니까 어떻게 두 칸마다 뭐 한다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는데 자, 이 마이너스 2분의 1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바로 2분의 1이니까 함수값을 모두 다 반씩 줄인다. 즉
그래프를 반으로 줄이고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x축 대칭을 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그래프를 먼저 한번 그려봅시다. 먼저 미리 그려 놓았는데 자, 0에서 1 사이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지수함수로 증가함수가 되겠죠. 자, 그래도 이렇게 구간별로 그래프를 그릴 때는 그냥 이 x값을 각각 대입해 보면 0을 대입하면 1-1이 되어서 0이 되고 1을 대입하면 2-1이 되어서 1이 되겠습니다. 즉 여기가 1,1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증가함수 형태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과 2 사이에서는 어떻게 된다? 바로 감소함수인데 마찬가지로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2-1이 되어서 자 여기서 연속이 되네요. 그죠? 2를 대입하면 4분의 1이 되니까 약분하면 1이 되어서 1-1이 되니까 0이 되니까 이런 그래프 형태가 되겠죠. 연속 그래프는 맞는데 어떻게 된다? x 이퀄 1, 즉 자연수 1에서 바로 뭐가 된다? 첨점이 발생하네요. 그죠? 이 x 이퀄 1에서는 이 두 그래프만 보면 좌우 대칭이 되겠죠. 그죠? 좌우 대칭이 되는데 1에서의 연속이지만 1에서의 미분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그래프를 어떻게 해라? 두 칸씩마다 어떻게 해라?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그래프를 반으로 압축한다고 보면 되겠죠? 반으로 줄이고 X축 대칭점 반으로 줄인 다음에 이렇게 줄인 다음에 X축 대칭을 해라. 또 반으로 줄인 다음에 X축 대칭을 해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빨간 그래프가 어떻게 됩니까? 이 2의 x제곱 그래프를 자꾸 반으로 줄이고 축소한 거고 반으로 줄이고 대칭한 거고 자 파란 그래프는 바로 2분의 1의 x제곱 물론 4배 있지만 이 감소함수 그래프를 반으로 줄이고 x축 대칭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들 이 x 자리에 x-2를 한번 대입해 보세요. 그럼 fx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의 f의 x-2가 되겠죠. 따라서 이 fx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떻게 해라? 두 칸 x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했죠. 얘를 이만큼 평행 이동한 다음에 반으로 줄이고 x축 대칭한 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바로 주기함수 형태는 되는데 어떻게 하라? 다음 두 칸마다 반으로 줄이고 x축 대칭하라. 이렇게 표현 방법을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그래프는 이 1에서 요 좌우 대칭이 되고 3에서도 요 두 그래프 자체는 좌우 대칭. 자, 5에서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좌우 대칭은 됐지만 전체는 바로 대칭성은 없죠. 그죠? 그런데 모든 자연수 콤마 0에서 어떻게 됩니까? 첨점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되겠네요. 자, 다음 요 식도 여러분들이 정확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x가 0보다 클 때 이렇게 새롭게 dx가 정의되어 있는데 자, 말이 받는 구조잖아요. 첫째 조심할 거 얘를 2f 프라임 x로 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두려면 반드시 어디에서 자, h가 0으로 갈 때 이 f 프라임 x의 미분계수가 존재할 때 그렇게 둘 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절대로 2f 프라임 x로 둘 수가 없고 또한 여기서 h가 0 플러스니까 바로 우극한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fx를 한번 빼주고 맞나요? 다시 fx를 더해줘서 우리가 h분의 요 앞에 거 또 h분의 요 뒤에 걸 다시 합쳐주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합쳐주면 2f 플라이 x 형태로 나오지만 얘는 지금 우극한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요 앞에 부분은 바로 무엇이 되겠다? 앞에 부분은 자 f 플라임 x에 바로 뭐가 된다? h가 플러스가 되니까 그대로 바로 우미분계수를 의미하는 것이 되고요. 뒤에 부분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h이기 때문에 h가 0에 대한 우극한을 의미하면 여기서는 뭐가 된다? 바로 좌극한을 의미하기 때문에 f 프라임 x 즉 x의 미분계수의 뭐다? 좌미분계수를 의미한다는 것. 결론적으로 gx는 이 x에서의 바로 뭡니까?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의 뭘 의미한다? 합을 의미한다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EF 플라인 X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고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의 합을 의미한다. 됐죠? 자, 그러면 밑에 극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얘도 또 0에 대한 우극한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럼 앞에 부분은 뭐가 됩니까? G에 N에 대한, 자, 플러스 T니까 마찬가지로 바로 N에 대한 뭡니까? 우극한을 의미하는 거고, 마이너스 G에 여기는 0에 대한 우극한을 넣으면 0에 대한 좌극한으로 바뀌니까 N에 대한 좌극한을 의미하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그대로 EGN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게 얼마가 되어라? 2의 24제곱분의 LN2가 되라는 뜻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n이 자연수인데 이 자연수보다 조금 큰 쪽인 게 어떤 자연수에 대한 조금 큰 값에 대한 뭡니까? 이 지함수,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의 바로 합을 이야기하니까 결론적으로 얘가 의미하는 것은 지함수로 볼 때는 바로 뭡니까? 우극한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극한. 우극한. 그럼 얘는 뭘 의미합니까? 좌극한을 의미하는 거죠. 좌극한. 어떤 자연수보다 조금 작은 쪽에서의 바로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의 합을 의미하는 거고 얘는 그대로 뭘 의미합니까? 함수값을 의미하는 게 되겠죠. 함수값. 맞습니까? 그게 요값이 되는지를 보라고 했네요. 의미가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먼저 자연수 1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1보다 조금 큰 쪽, 1보다 조금 큰 쪽이면 이쪽으로 조금 큰 쪽 여기를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의 바로 이게 1보다 조금 큰 쪽이니까 G의 우극한을 찾아보면 여기에서의 바로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의 합을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어떻습니까? 이게 지수 함수면 요 자체 1보다 조금 큰 쪽에서는 어떻게 되죠? 얘가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가 어떻습니까? 똑같겠죠. 똑같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왜?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하죠. 여기는. 이 점은 첨점이 아니죠. 1보다 조금 큰 1에서의 첨점이지 1보다 조금 큰 쪽에서는 첨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의 만약에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M1으로 한다면 얘의 값은 바로 뭐로 표현할 수 있다? M1을 몇 배 하면 되겠다? 2배 하면 되겠죠. 즉 여기에서 우미분계수도 M1, 좌미분계수도 M1이 되니까 각각 M1이 되니까 그죠? 바로 더해버리면 2M1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자연수에 대한 자극한 즉 이래서 조금 작은 쪽 이쪽을 본다면 여기에서도 어떻습니까? 미분 가능하잖아요. 미분 가능하니까 여기에서도 좌미분계수가 어떻습니까? 똑같죠. 똑같기 때문에 여기를 우리가 M2라고 한다면 이 점에서의 바로 저 자연수의 바로 자극한에서의 바로 요 기울기를 M2라고 한다면 얘도 어떻습니까? 우미분계수도 M2, 좌미분계수도 M2니까 얘 또한 어떻게 됩니까? 2배의 M2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여기는 뭡니까? 딱 자연수에서 의미하는 거죠. 딱 어디에서 이거로 본다면 1에서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1에서는 첨점이니까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를 더한 값을 구해줘야 되니까 2배에 자, 우미분계수는 어떻게 됩니까? M1이 되고 좌미분계수는 M2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요 말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M2와 M2가 없어지죠. 그럼 결론적으로 4M1이 되는 거죠. 4M1. 4M1이 됩니다. 4M1이 바로 어떤 값이 되라? 이 값이 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M1은 뭐죠? 어떤 자연수에서의 바로 우극한이죠. 우극한에서 1보다 조금 큰 쪽에서의 좌우 미분계수의 합을 바로 미안합니다. 1에서의 조금 큰 쪽에서의 바로 뭐다? 미분계수를 몇 배 하라? 4배 하라? 이런 뜻이 되겠네요.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이놈의 그래프를 보면 이 그래프 자체를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2분의 1배 축소하고 바로 대칭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때 여기서 자, 좌변, 우변을 각각 한번 미분해 보세요. 미분해 보면 합성함수 미분이지만 1차이기 때문에 1을 곱해봤자 동일하죠. 그죠? 자, 여기서는 플라임 x가 되어서 자, 미분계수도 어떻게 된다? 바로 평이 두 칸마다 이동할 때마다 자,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분의 1배가 된다는 거. 요게 M1이었잖아요. 요게 M1이었으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 바로 이 M1은 어떻게? 마이너스 2분의 1배를 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이 앞단계에서 바로 접선의 기울기를 마이너스 2분의 1배 해줘야 되겠죠. 그럼 짝수도 마찬가지죠. 각각 갈 때마다 마이너스 2분의 1배를 하니까 조금 느낌이 어떻습니까? 등비수열이라는 게 느낌이 듭니까?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자, 두 칸씩 이동할 때마다 얼마씩 곱해준다?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준다는 느낌이 들죠.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 그래프 상태로 봐도 이 1에서의 오른쪽은 어떻습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음수죠, 음수. 근데 결론적으로 이 값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찾는 값은 이 값인데 이 값은 뭐가 됩니까? 답이 양수가 되잖아요. 양수. 맞죠? 양수가 되는 바로 자연수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미분을 한번 해볼까요? f 프라임 x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0과 1 사이에서는 그대로 2의 x제곱이 되면서 어떻게? 자, 미수 2를 ln 2를 곱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1과 2 사이에는 자, 4배가 있고 실수배는 그대로고 2분의 1의 x제곱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의 x제곱에다가 얼마를 곱해줘야 된다? 바로 ln 2분의 1을 곱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ln 2가 곱해진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되겠나요? 자, 이렇게 자 f 플라임 x를 구해 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이렇게 이 값이 되는 자연수 n을 구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봐도 이 기울기가 이 1과 3과 5에서의 각각 바로 우미분계수의 형태를 본다면 3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5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접선의 기울기가. 자, 선으로 한번 꺼볼까요? 선으로 꺼보면 3에서의 접선의 3보다 조금 큰 쪽이죠. 이렇게 양수가 될 거고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음수가 되겠죠. 그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양수니까 홀수 번째 1, 3, 5, 7, 9를 생각한다 그래도 어떻습니까? 여기는 음수고 여기는 양수잖아요. 여기는 음수니까 홀수 번째만 생각해도 어디에서 홀수 번째에서 뭐가 나온다?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가 나오죠. 맞죠? 홀수만 생각해도 미안합니다. 홀수를 생각할 때 1, 3, 5를 생각할 때 맞죠? 1에서는 음수, 3에서는 양수, 5에서는 음수이기 때문에 홀수 번째를 생각해도 어디에서 두 번째, 네 번째 홀수 숫자를 나열하였을 때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저 짝수 번째의 홀수가 바로 기울기가 양수가 나온다는 걸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짝수를 이야기한다면 2S의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습니까? 2S의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습니까? 음수죠. 음수고 4S의 바로 우미분계수는 양수가 되잖아요. 그럼 6에서는 음수가 되겠죠. 그 마찬가지로 짝수를 이야기할 때도 어디에서 바로 짝수 번째의 짝수가 바로 뭐가 된다? 양수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 문제는 분명히 어떻게 바로 홀수와 짝수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찾아본다면 일단 4배는 놔두고 m을 생각해 본다면
x 자리에 뭐를 대입하면 되겠다? 바로 요 파란 요 그래프가 되겠죠, 그죠? 맞죠? 요 파란 그래프가 되니까 자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파란 그래프는 요 그래프로 가야 되고 맞나요? 빨간 그래프는 어떻게 이 도함수로 움직여야 되겠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죠? 1을 대입하면 4 곱하기 2분의 1에 얼마 된다? 1제곱이 되면서 여기가 마이너스 ln 2가 되니까 보세요. 음수가 맞죠. 그죠? 음수가 맞으니까 어떻게 된다? 이 부분은 요 값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3에서 요점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됩니까? 4 곱하기 2분의 1에 1제곱에 마이너스 ln 2에다가 바로 어떻게 된다? 이 동함수도 어떻게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첫 번째 항이 되고 얘가 두 번째 항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공비가 얼마가 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는 바로 이 홀수가 몇 번째에서 이 값을 가지는지를 체크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먼저 홀수 번째를 생각해 본다면 등비수열이니까 등비수의 일반항을 가지고 생각해 봐야 되죠. 몇 번째 이게 되는 걸 찾아야 되니까. 그러면 초항이 4 곱하기 2분의 1의 1제곱이죠. 마이너스 ln 2가 되고 요게 초항이고요. 그러면 공비가 얼마가 됩니까?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잖아요. 그죠? 그거의 몇 제곱? 바로 k 뭐 n으로 할까요? n-1제곱으로 할까요? 자, K로 합시다. K로. 왜냐하면 여기에 N이 쓰여져 있으니까 K-1제곱에 그걸 몇 배 한다? 4배 하니까 다시 한번 4를 곱해주면 되겠죠. 요 값이 요게 되어야 되겠죠. 그죠? 요게 얼마가 되어라? 바로 2의 24제곱분의 얼마? ln2가 되어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계산을 해보면 ln2와 ln2가 약분이 되고 자, 우리가 2의 거듭제곱으로 다 한번 나타내 볼까요? 자, 그런데 자,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가 있고 여기도 마이너스가 있는데 홀수를 대입하면 맞죠? 홀수 번째 생각하는데 첫 번째 넣으면 얘가 제로가 되니까 마이너스가 맞죠? 9번 2를 넣으면 얘가 홀수가 되니까 마마가 의해서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따라서 분명히 여기는 K가 바로 뭐다? 우리가 몇 번째를 찾아야 된다? 홀수 1, 3, 5, 7, 9를 생각하지만 분명히 짝수의 바로 뭐가 K 값이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짝수의 K 값이 나와야 돼요. 분명히 이 문제를 풀 때는 K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 짝수가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K는 짝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에 자, 4제곱 4제곱 곱하면 4 곱하기 4가 16이니까 일단 4제곱으로 표현하고 얘는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로 표현하면 되겠죠. 맞나요? 자, 그리고 얘도 어떻습니까? 2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보면 마이너스 k의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리고 얘는 약분은 2의 마이너스 24제곱이 되니까 그죠? 2의 바로 마이너스 24제곱으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k가 분명히 짝수기 때문에 얘가 홀수면 마이너스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가 있어서 이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될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럼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이 없어지면 4 마이너스 k가 얼마 된다? 마이너스 24가 되니까 바로 k는 얼마가 된다? 28이 되겠죠. 저 홀수 1, 3, 5, 7, 9로 생각했을 때 몇 번째? 28번째가 바로 이 값을 만족시켜 준다는 것이겠죠. 그런 n을 찾으려면 홀수의 일반항이 얼마다? 2n-1인데 그죠? 얘가 얼마가 되나? 28번째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맞나요? 오, 잠깐만요. 뭘 잘못 생각했습니다. 여러 생각하면 안 되죠? 미안합니다. 홀수 1, 3, 5, 7, 9로 생각하는 게 우리가 AN을 일반항으로 본다면 우리가 보통 2n-1이라고 적는데 그게 몇 번째다?
28번째라고 생각해야 되니까 바로 2 곱하기 28 마이너스 1이 되어서 얘가 56이니까 바로 홀수 몇 번째? 55번째가 된다는 것이겠죠. 이해가 되나요? 홀수 50, 그 홀수로 말할 때 바로 K가 28번째니까 그 바로 N 값은 얼마가 돼야 된다? 바로 요거는 N 값이 되겠죠. N 값. N 값은 바로 얼마가 돼야 된다? 홀수 28번째니까 바로 55의 값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제 짝수를 한번 해봅시다. 짝수. 짝수를 생각해 줘야 돼서 짝수도 이런 값을 가지는 걸 체크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쪽은 자 클리어 시키고 헷갈리니까 자, 짝수를 생각해 보면 보세요. 요 2에서 생각할 때 요게 첫 번째가 되죠. 0은 되지 않습니다. 왜?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얘의 접선의 기울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그래프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 그래프를 생각할 때는 어떻게? 이 0에서의 바로 0에서의 우미분계수를 생각해서 어떻게?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0에서의 미분계수는 얼마 됩니까? 바로 ln이 여기서의 미분계수는 x에 제로 넣으면 ln2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첫 번째는 ln2에다가 얼마를 곱해줘야 된다? 바로 마이너스 2분의 1을 한번 곱해주면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ln2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한 번 더 곱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짝수 번째로 말하면 초항이 얼마 됩니까? 첫 번째 항이 ln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이 첫 번째 항이 되고 공비가 얼마 된다?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이게 바로 뭐다? k-1 초항의 공비의 n-1 k-1이 되니까 요 두 개를 결합시켜주면 바로 밑이 같으니까 1과 k-1이니까 바로 무엇으로 고쳐줘도 되겠다? 자, k로 고쳐줘도 상관이 없겠죠. 자, 이걸 그런데 몇 배 한다? 4배 한다. 맞죠? 그게 얼마가 돼야 된다? 2의 24제곱분의 바로 ln 2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짝수 번째를 이야기할 때도 짝수 번째를 이야기할 때도 짝수의 첫 번째는 음수고 짝수의 두 번째가 바로 뭡니까? 양수가 되니까 분명히 얘도 k가 반드시 무엇이 나와야 된다? 짝수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k가 짝수면 얘는 플러스로 바뀌겠네요. 그죠? 따라서 ln2와 ln2를 약분하고 자, 2의 거듭적으로 마찬가지 표현하면 얘는 제곱이 되고 얘는 짝수가 되면 얘는 플러스가 되니까 신경 쓸 필요 없죠.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k제곱이 되면서 2의 마이너스 24제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의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24가 되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k는 얼마 된다? 26이 되겠죠. 그러면은 짝수 몇 번째가 된다? 짝수 몇 번째가 된다? 26번째가 되겠네요. 그럼 짝수의 1만원은 2n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2 곱하기 26이 되어서 얼마가 되겠다? 52번째 또한 이 값을 가진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아시겠나요? 자, 짝수를 시작할 때는 여기가 첫 번째 항이기 때문에 바로 구할 수는 없으니까 바로 0에서의 우미분계수를 구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준 게 바로 첫 번째 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n의 값은 55와 52가 되니까 그 n의 값은 답은 얼마가 된다? 바로 107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문제는 바로 독관축. 독해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되어야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인데 바로 주기함수 형태지만 어떻게 해라? 바로 다음 주기에 가서는 바로 2분의 1배를 한 다음에 x축 대칭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바로 기울기가 이렇게 양수가 나오는 것은 홀수든 짝수든 간에 바로 짝수 번째 나오는 홀수와 짝수 번째 나오는 짝수가 된다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